상식을 이야기한다. 저널리즘 토크쇼 M 13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 붙었네요. 상식을 이야기한다. 어서 주워 들은 거예요? 상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새 무업 천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널리즘 M도 모르더니 본 제목도 모르더니 뭘 또 붙여. 근데 오늘 제가 오늘 또 저의 샤우팅을 기대하는 분이 많을 텐데 오늘 제 담이 왔어. 하도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 등에 왔어요? 등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리를 안 질러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최 교수님이 대신에 소리를 지르라고 나한테. 예. 이게 원래 소문 났던데요. 저 없는 집니다. 동안 알고 보니 굉장히 꼰대라고. 거기다 또 꼰대라고 올려가지고 이 인터넷에 제목을 갖다가 전혀 아닙니다. 전 전혀 제목 아닙니다. 자체가 저는 제목 절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지난주에 정상근 기자하고 호흡이 더 별로- 좋다고. 아니 전혀 그런 적 없어요. 강성범 씨가 없어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저 지식 있는 애들하고 같이 하면은 분량을 나누셔야 되니까 저 같은 놈이 앞에 앉아 있어야 좀 가르쳐도 주고 지적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재미가 없었어요. 예, 정상은. 이런 그래, 바닥이 난 좋아요. 난 별로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정상근. 그래요? 안 와도 되겠다고 자꾸 그러길래 오늘 2시간 전에 와 있었습니다. 예. 위태위태하지 이제 자리가. 뭐 행사도 없는데 이거 여기까지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 행사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행사가 하나도 없는데 모 검사님께서 강성범 씨를 향해서 돈 엄청 벌고 있다고 요새. 오 그래요? 검찰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 서초동 집회 그 올라간 무대 올라간 뒤에 네. 좌파들 돈은 쓸어 담고 있다고 예. 모 검사가 직접 말한 겁니다. 예. 그런 게 없잖아요. 저이씨 거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런 말을? 큰일 났어요. 이거는 혹덩어리 이거 사실 이 방송 만들 생각도 없었는데 방송 만들어 달라고 먹고 살 거 없다. 그래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든 거예요? 복덩어리로 시작하여 복덩어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실시간 1위를 찍는 저널리즘에 6개나 또 붙었잖아요. 예. 또 지난주엔 5개인데 예. 저 온다고 아니, 또 또 6개 됐잖아요. 우리가 어제 올렸죠. 그 이동형 TV 부산편 네. 물에 빠진 거요? 물에 빠진 거. 그 제작비가 500을 넘게 들었거든요. 그말 안 나오잖아요. 오늘 조회수 보니까 한 30 벌었더라고. 이게 뭔 짓이냐고 이게 도대체 내가.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네. 이 작가는 아니다. 자꾸 대중화 시키기 위해서 그럼. 꼭 이쪽 편 아닌 다른 편도 그럼. 끌어들이기 그럼 위해서 그겁니다. 해야 된다. 차라리 욕을 덜하면 훨씬 많이 올 노란 텐데. 딱지 안 붙고. 아니 뭐 우리 거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의 어떤 진정성 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논리를 재무장시키고 이런 또 힐링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이 뭐 2번 찍고 이러진 않을 테니까 다만 이제 중도를 좀 공략하자. 그러려면은 정치부터 말고 좀 가벼운 컨셉. 창석이가 영등이 까고 이런 걸로. 아니 그래서 그게 100표, 200표만 땡겨도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좋은 생각이네. 그래서 남국이를 이렇게 소개팅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대박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팅 하는지 모르고 그날 네. 르카푼가 입고 왔어요. 맞아요. 뭐 족구할 줄 티셔츠 알고. 뭐, 뭐 그런 거 입고 와서 뭐 신발도 그냥 운동화 신고. 예, 근데 알고 보니 소개팅 나간다고 해도 크게 옷이 그렇죠. 다르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돈을 거의 안 씁니다. 예. 김남욱 변호사. 그래서 돈이 많습니다. MC 장원 씨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무슨 뭐 졸부 어쩌고 저쩌고 댓글 읽어져가지고 또 다 나보고 오늘은 졸부 차림 안 입고 왔다. 아 맞아 옷 그 팬도 입고 왔거든 여기.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것도 굉장히 졸부 옷이에요. 안 보이지만 졸부 옷입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글씨가 팬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입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입지 그 비싼 옷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표가 크지 않으면 네. 몰라요 전혀. 그럼요 몰라. 그냥 모르잖아 시장에서 산 줄 알아요. 이 작은 모르잖아. 이따 말하지.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장원이가 졸부라 그러지. 전 나이키도 이만한 거는 안 입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목 아프겠다. 예. 아 자, 맞아. MC 계속 숨 장원. 숙이고 있었어요. 컴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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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 고등학교에서 온 싸움짱 홍장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담탱이랑 똑같이 생겼네 이 아저씨. 우리 학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 학교는요 발전이 없어요. 50년, 6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교복도 똑같아요. 가방도 똑같습니다. 아니 요즘에 더 미쳐서 날뛰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런 학교였어요. 거기 이사장이 그렇게
여자를 좋아한다고. 아이 갑자기 정말 왜 이러세요? 미성년자한테 뭘 물어보시는 거야, 씨? 오자마자 지금 뭐. 정상근이 불러와라. 아니 왜 정상근이 이러는데, 불러와. 지금. 아, 씨. 이런 맛에 보는 거 오자마자. 아닙니까? 오자마자 지난주에 지금. 상근이가 훨씬 더 잘 맞았던 것 그래. 같기도 하고. 아이, 예. 이거 안 어서 격을 찾아. 이렇게 하는 거지. 맥락도 없이 말이야. 지난주에 그 의상이 제가 작아가지고 업체에다가 지랄지랄 했어요. 제가 좀 큰 걸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의상은 이게 넉넉한 걸 보내줬는데 이놈들이 모자를 S를 보냈어. 아씨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아니, 겁니다. 원래 그 모자는 그렇게 걸쳐 쓰는 그렇지. 거예요. 아, 진짜요? 불량해 아. 보여. 그 불량해 보이는 상당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거 맞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강성범 머리 작잖아. 난 앞뒤 짱구라. 아, 나 그래요? 진짜 안 맞아. 형 그래도 맞네. 맞는데 오, 딱 맞는데. 용량이 귀엽다야. 깜짝 고무신 개 같아. 깜짝 고무신. 귀엽다. 야 머리통이 작으면 진짜 용량이 작구나. 야 피 안 통한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 맞아요. 강성범 씨가 없어가지고 지난주도 안 슈퍼챗 읽었어. 네. 소개를 못했습니다. 예. 네. 아이 잔뜩 우리, 밀려 있네. 네, 사랑스러운 분들. 왜 안 했어 이걸? 자, 그 1월 2일과 9일 날그 슈퍼챗 쏴주신 고마우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중복되신 분들은 그냥 한 번을 할 테니까 예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비온디에님, 일산 카페 울프스님, 아이고 뭘 또 여기까지 넣었어? 가지산 돼지국밥님, 햇살 담은 버섯농원, 닥터바만스 칫솔 맞아? 닥터바만스 칫솔, 닭근의 떡정, 철이마왕, 돈이성, 민서고, 카밀라 아버님, 베리나이스, 체리블로가 봐요, 면짱77, 하순돌 앤 준투, 꽃은 누가 피우나, 창희초, 인천 한방통닭, 인천남, 테드 2000윤, MRMR00, GSJ22, 모모제이, 이일호, 이재호, 창종기, 똘비, 이거 뭐 XIULN, 슈얼렌, 관, 오 중국 분인가? 장환조, 문환킴, 뉴레프트, 허니베어 제이, 규규, 박성환, 바람, 그리고 저희 저널리즘 M의 그 사회이사이시죠 마국주, 정수기, 사세요? 제이씨, 지혜, 사이비 교주, 황교, 구름커피 구름, 박혜정, 명희리, 영어로 좀 하지 마라. SHK, 배진근, 라파엘 3067, 내 이름은 꼰다님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자, 지난주죠. 긴급 EJ 라이브. 예, 동시 시청자 22,000명. 네, 22,000명. 어제 우리가 했었던 EJ 라이브 네. 교수님하고 했던 네, 그랬죠. 10,000명. 10,000명. 자, 오늘 저널리즘 M은 또 얼마를 찍을지. 현재 3,800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000명이 안 나오면 누구 책임이냐? 강성범 탓이죠. 그렇죠. 네. 큰일 났다 형. 세부가 따서 듣지 마! 뭐가 어깨 뭐가 많이 올라오니까 촉촉촉 이렇게. 봐요. 우리 저 박지훈 변호사는 네. 본인이 라디오 하면서 한 번도 휴가를 안 갔습니다. 맞아. 여름 정기 휴가도 안 떠납니다. 죽어도 안 가면 왜? 그 자리 내가 뺏길까 봐. 그렇지. 내가 가면 뺏길까 봐. 어디 감히 휴가를 가나? 그래서 제가 사실 석 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정을 해달라. 그때가 조정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 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최모 교수가 조정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조정이 안 되나? 아무튼 어디 가시기만 해봐. 내가 절대 조정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밴댕이야. 어쩔 수 없이 떠날 때에는 본인이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정상근은 본인이 데려온 게 아니야. 아니 내가 제 면전에서 섭외를 할게요. 면전 사람 진짜 민망하게. 극악무도하게. 야 이거 되게 아쉬워하는데 그 면전에서 섭외했잖아요. 예. 그건 나의 작전이죠. 휴가 같은 거 떠난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가방을 꼭 계속 옆구리 끼고 그러니까. 있어야 됩니까? 이거요? 그냥 뭐 세트니까 이것도 이게 엄청 비싸요. 옷은 2만 원인데 이게 4만 원인가 그래요? 샀어 이거를? 네. 야, 씨, 야, 이거를 어디 네가 쓸 데도 없는데 이걸 왜 사냐? 그냥 내가 갖고 있고 싶어서. 어쩐지 들어올 때 갖고 들어오더라. 그 세포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 교복이 옛날 가방이 세트예요. 야, 너 저기 이면실 이사하고 반반 나누기 짠 거 아니야? 신청하면 바로 돈 주고. 이해가 안 돼. 이걸 왜 사? 야, 근데 이걸 활용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 그죠? 없죠. 그냥 산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싶어서 산 거라니까요. 왜 활용해? 너 어디 휴가 갈 일 없냐? 야, 그걸 절대 계기로. 절대 안 갑니다. 이 자리 절대 안 가요. 엄청 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자본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 분장하거든. 네. 그래. 저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뭐 상이 나도 나는 거기 안 간다고. 방송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 봅시다. 예. 주간 미르부터 가면 되겠죠? 네. 자, 미르 미디어 내 가짜 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주간 미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이동영 TV 가수다 부산편에서 탐스러운 엉덩이를 노출한 방송인 오창석 씨가 화제입니다. 지난번 100분 토론 출연 분량으로 이동영 사장과 내기를 했다가 피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 오창석 씨가 다시 내기를 걸었다가 다대포 앞바다에 입수하는 벌칙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바닷물 먹은 몸빼바지가 벗겨지며 사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대박! 오창석 궁둥이가 하드캐리, 궁둥이 깐 미래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궁둥이는 대통령 등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한편에선 얼마 전 수다맨에서 하차한 오창석을 안타까워하며 궁둥이도 깠는데 한 번만 봐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수다맨 복귀라며 오창석 씨의 수다맨들 복귀를 바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다수의 미르 관계자들은 이동영 사장 성격상 이러면 더 복귀 안 시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동영 사장 성격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동영 사장이 오창석을 복귀시킬 수도 있다. 엉덩이를 까면 하차한 방송도 복귀한다는 전례를 남겨 다른 미르 방송인이 노출 경쟁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이 작가라는 신박한 분석을 전하였습니다. 궁둥이 노출로 여론을 등에 업은 오창석 작가가 다시 이동영 사장의 신임을 회복하고 다수의 미르 방송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예. 신뢰 회복하려면 멀었어요. 안 되고요. 궁둥이 까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가 그날 여러 번 봤잖아요. 편집 네.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업로드 될 때 마지막 검수할 때도 봐야 되고 네. 근데 그거 볼 때마다 터지더라고 웃긴 게. 그런데 보고 나서 네. 부작용이 생겼어. 뭐야? 한 5번 봤더니 네. 머릿속에서 기호 2번 오창석 기호 2번 오창석 이게 안 떠나. 미쳐버리겠어 진짜. 나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나와가지고 내가 돌아버리겠어 진짜. 오창석이야. 중독성이 꽤 있더라고. 부작용이에요. 야, 이렇게 노래는 부르지만 수다맨 복귀는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시장에서 인터뷰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시장 상인들 하고 이제 인터뷰 끝나고 딱 들어갈 때 한마디씩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2번 뽑았다고 그러면은 눈치 보여서 아까 아는데 얘기 안 했어.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건 민심이 좀 안 좋게 흘러간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PK 민심이 지방선거 때까지 아주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탄핵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 안 좋은데 자유한국당이 일본 편을 들면서 친일파 프레임에 빠져버렸어요. 허우적거렸거든. 못 나왔거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여론이 이제 살짝 뒤집어지면서 특히 PK가 아주 지금 안 좋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좀 노력해서 뒤집어야 된다 제자리로.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신감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게 보면 일산 쪽도 그렇고 이 밑바닥 민심이 심상치가 않아요. 긴장 바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나 관계자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구설수 오르면 안 돼요. 그런 말. 예. 달번 봐. 강기정 수석이 이상한 말 했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도 안 돼. 그게 됩니까? 그거 안 돼. 그거는 사유재산 인정하는 국가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토지를 어떻게 허가를 받고 그러랍니까? 그거 말 안 되는 거였죠. 또 이해찬 대표께서 또 뭐 그런 말실수 하셨고 또 근데 물론 우리는 파트너가 정말 환상적이잖아. 이해찬 대표의 그 장애인 그 안 좋은 발언이 있었는데 그걸 비판하면서 멍청한 자연당인. 것들이 또 또 비하했어. 비하해. 아유 나 진짜 그건 진짜 조심하면서 얘기했을 텐데도 근데- 마음속에 그런 게 강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 번 더 정부적 판단을 하면서 말 조심하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방송 왜냐하면 맞아요. 특히 팟캐 같은 경우야 뭐 라이브로 안 나가니까 편집이라는 단계를 거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 라이브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고 김용민 씨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알릴레오 저번에 장영진 기자 그런 실수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강성범 씨 괜찮습니까? 강성범 씨 위험해 그래서. 많이 좀 지도 편집 좀 해주세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주세요. 저는 그 구분이 안 돼요. 지난번에도 가짜 뉴스 할 때 우리가 바로 안 잡아줬으면 또 큰일 그렇죠. 날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우리 방송의 어떤 신뢰가 뒤집어진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정제되게 하면 좀 맛이 없지 않아요? 아니 정제 안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난 그게 안 돼요. 아니 분기 없는 거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가볼까요? 우리 가벼운 거. 네. 너 그냥 이왕 스타트한 거 네. 니 하고 그냥 쉬어 그냥. 끌고 가자요? 어차피 10분 하고 쉬어 그냥. 네, 먼저 해. 하고 저 퇴근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널리즘의 힘을.
자, 저 2개를 준비했습니다. 아, 뭐 두 개씩이나 하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구박해? 이 사내 분위기가 잘못 정착이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독려하고 격려해야지. 열심히 하면 짜증을 일으키네. 잘 하지도 못하는데 두 개씩이나 하려고 그래. 나 지난주에도 성범이 없어서 분량 모자랄까봐 제가 3개씩 준비한 거 아닙니까? 다 깊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잘해야지. 지면 1문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걸로 우승 뽑았잖아. 우승 뽑았으면 됐지. 맞았지. 응. 일문. 근데 나도 그거 다시 보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 왜 그랬을까 진짜. 뭐야? 자, 중앙일보부터 갑니다. 아, 또 중앙이야? 네. 야, 이제 진짜 여러분들 요즘에 네. 조선보다 더 설치는 게 중앙이야. 그러니까요. 야, 막 저주를 퍼보여. 네. 계속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전통의 기레기가 한 명 또 껴있더만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2020년 1월 15일 오전 5시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자, 제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상한 유튜브 노란 딱지 공정 문재인 올렸더니 안 붙더라. 자,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 김준영이에요, 김준영 네. 여러분. 저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중앙일보 김준영. 아 이거 정말 최고야 김준영이는. 처음에 이제 머릿말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김태우 전 수사관 다들 아시죠?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이죠. 자, 요즘은 확인 안 된 폭로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잠잠하던 노딱 테러가 다시 시작되었다. 최근 7개 중에 6개가 노딱. 이라면서 아, 이게 뭘 테러야. AI가 알아서 한다니까. 네. 답답하네. 그러면서 7개 영상을 올렸는데 그중 하나만 시험 삼아서 정의롭고 공정한 문통 전부라고 제목을 달았더니 그것만 노란 딱지가 안 붙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노란 딱지가 문제가 있다. 자, 이런 기사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진보 유튜버, 보수 유튜버 할 거 없이 노란 딱지가 다 붙는다는 이야기가 뒤에 바로 이어져요. 이 기자도 알아요. 네. 모르고 제목을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더 열받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정치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그냥 정치적 컨텐츠를 다루면 노란 딱지가 자주 붙고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평범한 내용의 기사인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알려서 이렇게- 김준영 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태우 씨가 본인이 유튜브에 주장하는 거는 뭐 본인 주장이니까 그걸 냅두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인용해서 기사화했다고 제목을 달았다는 것은 이건 중앙일보가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수상한 유튜브 노란 딱지 공정 문재인 올렸더니 안 붙더라. 이 제목만 보면 야, 유튜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네. 편향적이네. 그러니까 이 정부를 찬양하면 노란 딱지 안 붙이고 반대하면 붙여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거도 80%가 노란 딱지 다 붙어요. 맞아. 나는 난 뭔데? 나는 뭐 문재인 비난하는데 앞장서고 있나 지금?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제목만 이렇게 붙이고 내용은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김태우 씨가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유튜브가 AI로 하면서 제목만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제목 안에 내용까지 다 판단하거든. 그래서 붙이는 건데 네. 딸랑 제목에 공정 문재인 달았더니 안 붙더라. 검증도 안 하고 이렇게 달면 어떡해? 아, 이거 소리 안 지르려고 그랬는데 정말. 안 지른다. 말이 안 되는 게 제목만 보고 이렇게 AI가 걸을 리가 없죠. 근데 제목만 바꿨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얘기죠. 저는 김태우 씨한테 말하고 싶은 게 노란 딱지 겁나면 유튜브 하지 마. 예? 그리고요 김태우 씨는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잘린 거잖아요. 비리 저지른 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분을 갖다가 메인 신문이라는 신문에 아무리 김준영이 대단하지만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신문은 좀 하자가 있어라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김준영 씨가 항상 자기의 이 기사는 공정성이라는 걸 약간 이렇게 좀 색칠을 칠해요. 그러면서 누구의 인터뷰를 넣잖아요. 근데 그 동조해주는 인터뷰가 성동규 중앙대 교수예요. 네. 냄새가 슥 나길래 누군지 봤더니 여의도 연구원장 내정자예요. 맞아요. 그리고 친박연대 싱크탱크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소장을 지내셨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준영 씨 좀 중립적인 사람으로 이 기사만큼은 중립적인 사람도 충분히 섭외가 가능했을 텐데 왜 꼭 이런 사람만 인터뷰를 하는지. 나한테는 전화 안 하잖아요. 나한테 인터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성동규 교수도 신방과예요. 네. 언론학 전공이고, 그러니까 저도 알죠. 네. 뭐 저보다 나이는 많습니다만. 어떻게 제가 평가하십니까? 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같은 언론 학계니까 제가 평가를 안 하겠어요. 네. 그러나 저랑 결이 달라요. 많이 네. 다른 것 많이 같더라고요. 이제 여러 번 부딪힌 적도 있었고 의견이 달라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분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의 뭐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의도 연구원장 후보면 그래도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예를 들면 정말 그게 부담스러우면 안 해요. 그렇죠. 누가 저한테만 여의도 연구원장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제가? 물어볼 겁니다. 얼마 주냐? 안 합니다. 제가 하겠냐고요. 포텐 좀 터지시는 네. 계기가 좀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두 분을 같이 하든지 그러면 그게 정 어려우면 한 사람 의견을 물어볼 게 아니라 네. 양쪽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김준영 기자라는 분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습성을 제목만 본다는 걸. 이게 정말 나쁜 기사고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기사 내용에 이건 유튜브가 기준을 오픈해야 돼. 지금 비밀리 그렇지.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정도로 쓰면 난 괜찮은 기사라고 그렇지. 봐.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딱 공격하기 위해서 짜집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편향적이고 제목 자체도 기사하고도 맞지도 않고 또 제목 장사했으니까 그러면 제목 장사 똑같은 제목 장사 한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등장하는데 2020년 1월 16일자 기사네요. 강동웅 기자. 강동웅 기자. 이것도 제목 장사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성인 아닌데도 투표 가능한 나라는 한일 단 두 곳뿐. 이게 제목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기사인데 기사. 제목만 딱 읽으면 우리나라만 고등학생들한테 투표권을 주는구나. 일본하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맞아. 네. 근데 기사를 싹 봐요. 쓱 내려가면 선거 연령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쭉 돼 있는데 전부 18세야. 맞아요. 맞아요. 전부 18세야. 빵 터졌어요. 너 뭐야 이거? 우리나라하고 두 곳뿐이라며. 전부 18세입니다. 교묘하게 조작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은 이제 다르죠. 다른 거죠. 맞아요. 그거를 교묘하게 조작해 갖고 우리는 성인 연령을 19세, 일본은 20세인데 선거 연령은 18세 줬다. 네. 중국, 그렇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데는 성인 연령하고 선거 연령 같습니다. 18세씩 맞아요. 만 18세. 근데 성인 연령 우리가 19살, 일본이 20살인데 선거 연령 16살 줬다고 성인 아닌데 투표 가능한 나라는 한일 두 곳뿐이라면서 이렇게 기사를 조작하면 어떡합니까? 제목을 완전히 조작한 거지. 야, 나는 조작한 거예요. 야, 살다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 지적 검수네. 나 이거 아까 동영이 기사 몰랐어, 보여줘가지고 지금? 보내줘서 봤는데도 MC 장호는 몰랐던 모르고 거지. 있었어. 얘. 그러니까 예수 이런 놈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봐, 나 아까 봤는데도 모르고 있었어. 이 기사의 다음 포털 다음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베스트 댓글 뭔지 알아? 베스트 댓글 뭐야? 소개합니다. 베스트 댓글. 재밌겠다. 제목 뽑은 거 봐라. 표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투표 연령 선진국 수준에 한 걸음 다가가라고 하는 게 그렇지. 기자놈이 뽑아놓은 제목보다 100배 1000배 자연스럽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진국 대라고 도와주는 기사예요. 그렇지. 일개 내 취집만도 못해 너 강동이 이런 얘가- 식으로 기사 쓸래? 근데 우리가 계도해야 돼요. 네. 2018년도에 입사했어요. 세기록이에요. 세기록이. 세기록이. 유기록이. 이거 얘가 우리가 선도해줘야 돼. 물론 제목은 강동웅 씨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위쪽에 살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 내가 만약에 기자라면 내가 이렇게 기사를 썼어. 뭐 제목을 달았겠지. 근데 제목 줄 긋고 위에서 이렇게 달았다. 그랬을 수도 나 있어. 그러면 대듭니다. 이거 장난치는 거지. 내 이름 달고 지금 기사가 나가는데. 근데 이거를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정말 이게. 글쎄요. 난 동웅 씨가 이렇게 하는 거 어떠세요? 이러지 않았을까 걱정되는데. 아, 세기록이니까 이쁨 받아야 되니까. 저 이렇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뭐 이렇게. 그래서 OECD 국가가 36개 국가거든요. OECD 국가 중에 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18세 선거 연령이 아니었어요. 19세였죠.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뀌면서 모든 OECD 국가가 다 18세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렇게 써야지 기사를.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는 건 그런 부분. 앞에 김준영 씨하고 똑같아요. 제목만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계속 이 방송하면서 얘기합니다만은 앞으로 올드 미디어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특히 종이신문.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사 쓰잖아요. 그 속도가 아주 빨라질 것이다. 스스로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자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신뢰하냐고 이렇게 기사 쓰는데 나중에 한 3, 5년 지나가지고 이동형 TV 입사하겠다고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야. 제목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투표 가능한 나라를 지금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성인 연령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투표 가능 연령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야죠. 그렇지, 뭐 한- 이건 저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네. 거예요. 성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인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 투표 가능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투표 가능한 나라의 투표 연령들을 비교해서 그게 같은가 다른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인이란 말을 딱 집어넣으면서 이걸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죠. 원래 의도하고 다르게. 그러면서 그 이후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른 나라는 대학교를 빨리 가니까 걔들은 생각이 더 높다. 그 나라 애들은 우리나라에 그것도 훨씬 우수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 잘못됐어요. 정답을 정해놓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말미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선거 연령을 18세로 해서 투표하게 하면 애들이 술 담배도 허락해달라고 요구할 거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 그 얘기를 해준 교수님들이 김경애 성신여대 교수하고 박주호 한양대 교수가 자사고 폐지 반대에 아주 앞장서시는 분들이에요. 기조연설하시는 분들. 그런 분한테만 물어봐요 또. 그래요. 제목 장사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갖고 왔고 또 네. 또 있어요? 네. 아, 제 거 또 두 번째 거 하도록 시간이 자꾸 하겠습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시간이 자꾸 MC 자본 흘러가는데. 때문에. 그럼 뭐 다른 분 하시던가요? 예. 아니 뭐 이렇게 하기도 전부터 썩을 죽이고 그래. 한주세 너 네. 캐릭터 잡혔다. 야, 이거 뭐 쓸모없는 캐릭터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제가 준비한 거 다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조선일보에서 단독까지 달아가면서 지면 1문에 올린 기사입니다. 또 일문이야? 꿋꿋하게 나아가 틀려도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지면에도 올라간 기사예요. 1면에 자, 단독 판사들 청 구차한 주장 웃긴다. 다음엔 구속영장도 불응할 건가라는 제목이에요. 조백건이에요. 네. 조백건. 자,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정권의 폭주, 문정부의 우호적이었던 판사들도 청 비판. 압수수색 거부한 청의 적법한 수사 불응한 것, 조목조목 논박, 불특정했다고 거부, 특정하니 또 거부,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내용은 진보 판사들도 이 청에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글을 올렸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어디에 올렸느냐? 자,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페고요. 다음에 있는 카페고요. 이판사판 야단 법석이라는 판사 전용 비밀 카페예요. 법원 내부의 인터넷망 코트넷을 통해서 이 메일을 통해서 신원 확인이 된 판사들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반인은 검색도 안 되는 카페입니다. 그야말로 판사만 가입할 수 있고 판사만 글을 쓸 수 있고 판사만 볼 수 있는 그런 비밀 카페예요. 어떻게 봤어 조백건 씨? 그러니까요. 그뭐 빨대도 이용했겠지 뭐. 그러니까요. 그 안에 6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회원이. 근데 과연 그 안에 진보적인 판사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자, 그리고 진보적인 판사들만 있었다면 조선일보에서 그 안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보적인 과연? 생각을 가진 판사라면 조백건 씨의 연락처를 모르겠죠. 분명히 그 안에서 이렇게 째리고 있던 사람이 야 분위기 이상하다. 야 이거 봐. 이렇게 했겠죠. 아니야, 그건 아무도 몰라. 예를 들어서 의견이 5대5로 나왔는데 이 동아일보 기자가 그걸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야? 뭐 다 똑같으니까. 네. 한통속이니까요. 한 통속이야. 뭐 이거 회사 바꿔도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 조선하고 중하고 제목까지 똑같았잖아. 그런 데인데 뭐. 예. 뭐 조선이든 동아든 뭐 자기들 지 마음에 쏙 드는 입맛에 맞는 의견만 취합했을 수도 있어. 늘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 게시판이 익명 게시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익명으로 올라오는 글들이에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 카페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그 증거로 뭐 내용을 캡처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어요. 그냥 전원 이렇게 들었다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전달받았겠죠. 누군가한테. 자, 이 카페가 어떤 카페냐면요. 2014년 10월에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이죠. 국제인권 연구회 회원인 인권법 연구회의 회원인 판사가 개설을 한 카페입니다. 개설한 사람이 좌파 성향의 판사이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그 회원들이 모두 좌파 성향의 판사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그 글이 몇 개나 올라왔는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이 기사를 통해서는. 맞아요. 그리고 다 익명이었고요. 그런데 마치 모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마치 청의 이번에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또 제목이 달려 있는 거죠. 내용도 그렇고. 아니, 기본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거부한 거 있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 7번 했어요. 7번. 역사적으로 7번 했는데 박근혜 때도 했고 이명박 때도 했죠. 이명박 때 내곡동 특검으로 청와대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 거부했어요. 거부해가지고 경호실만 임의제출한 겁니다. 박근혜 때 정윤회 문건, 최동욱 논란 그때도 다 임의제출. 그리고 민간인 사찰 그때도 임의제출. 또 국정농단 사건 황교안이 거부했어요. 그래 결국은 나중에 또 군사실은 군사실은 이유로 거부하고 결국은 임의제출. 근데 임의제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장에 이거 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알았어 찾아볼게. 원래는 쳐들어가야 되지만 청와대가 군사 보안 시절 이러기 때문에 알았어 줘봐. 니네는 원하는 거 우리 찾아줄게 해서 받아가지고 야 이건 없더라 야 요건 있더라. 이게 임의제출이에요. 근데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어떻게 쳤냐면 사건에 관련된 모든 것 다 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아이 뭐 없고 그냥 일단 다 줘요. 그걸 어떻게 주냐고. 그걸 어떻게 주냐.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청와대 와가지고 다 줘요. 다 일단 줘봐요 일단.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임의제출 하겠다고 청와대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거 엿먹이라는 거예요. 청와대 엿먹으라고. 네. 사건에 관련 일체 뭐 어쩌라고 그럼 그게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론들이 이렇게 받아쓰고 제목 장사를 하니까 이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청와대가 이렇게들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제목 장사하는 게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들 할까. 이 조백건이가 건수를 잡았어요. 이 게시판 내용 이게 흘려들은 거 어서 주소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다른 기사를 또 써요. 내용도 똑같아요. 근데 제목을 바꿔요. 진보 판사들도 청와대 법치 부정 비판 그러면서 여기도 또 단독을 달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왜 단독이요? 아저씨 똑같은 내용 갖고 기사만 바꿔갖고 제목만 바꿔갖고 또 단독이래. 왜 단독이야 이게?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아무리 단독 좋아하지만은 조단독이 아주. 조선일보 단독만 100건, 조백건. 네, 조백건 기자의 이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면에 일면에다 달 정도로 단독 타이틀을 달고 달 정도로 그 중요한 기사라고 전혀 판단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뭐 압수수색에 뭐 좀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뭐 그 근거도 굉장히 부실하고 그 근거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잖아요. 비밀 지금 카페고 비밀 그리고. 조중동이 그냥 총공격입니다. 총공격. 그래서 지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면은 반대가 약간 더 높았거든요. 오차범위 냅니다만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똘똘 뭉쳐서 총공격하는데 어떻게 여론조사가 버틸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나온 것만 해도 다 대단한 거고 봐. 그래서 우리 같은 프로가 필요하다. 네. 전 프로 아닌데 아무튼 프로그램. 나도 아마추어 프로 얘기한 줄 알고. 자격지심이 엄청나네 우리 형님. 못해 먹겠다. 자격지심이 엄청나. 프로그램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 나 같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이 기사를 왜 이렇게 일면에까지 달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그 청와대의 이런 스탠스에 반대했던 계속 검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검사가 아니라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사법부도 청와대와 등 돌렸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익명으로 A 판사, B 판사, C 판사, D 판사 이렇게 했다. 이건 어떻게 검증이 돼? 예를 들어 한 명만 그렇게 말했다. 조백까지 쓴 것처럼 나머지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B, C, D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 어떻게 하라 그를? 그러니까 그리고 검색도 안 되고 일반인들은 들어가서 확인할 방법도 없는 내용의 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올려진 게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고 개설한 사람이 진보 성향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다 진보 성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모든 판사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지금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자원이 갖고 온 걸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이쯤에서 마무리합니다. 뭐 교수님이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왜 아니. 교수님이 입을 막으세요? 광고 갑시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광고. 끝나고 나랑 따로 얘기 말씀 나누시죠. 광고할 땐 조용히만. 예. 고고고. 역시 우리의 항상 그 동지죠. 은하수 사과입니다. 청취자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영주 은하수 사과 광고입니다. 오늘의 은하수 사과의 신제품 100% 블루베리즙이 나왔습니다. 블루베리는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될 만큼 몸에 좋은 과일인데요. 이 블루베리의 원산지인 북아메리카 그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원료를 저희가 직접 엄선하고 수입하고 제조한 블루베리즙입니다. 타사 제품에 비해 진한 향과 맛이 특징인 영주 은하수 사과의 블루베리즙
적극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눈에 참 좋은 과일인데요. 저널리즘 M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있듯이 문장 잘 썼다.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길 마음으로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블루베리죠. 힘들어. 예, 100% 블루베리즈 영주 은하수사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두 번째 광고. 네. 자, 두 번째는 휴대용 듀얼 신발 살균기 신발 속의 약 신약 광고입니다. 신약은 열풍 대류와 UV로 이중 살균하여 신발 내 세균을 최대 99.9%까지 사멸시켜줘서 신발 내부의 각종 균, 발에서 난 땀으로 인한 찝찝함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신발 깔창에는 변기의 최대 31배, 31배 세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냄새가 나지 않거나 땀이 적어도 꾸준히 신발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참 세련된 디자인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하는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019년 우수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름뱅이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 M 청취하시고 배송 요청 메시지에 저널리즘 M 듣고 왔어요 라고 적어주시면 센스 있는 선물 충전기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는데 네. 여기 우리 대본에 스마트 름뱅이 홈페이지스에서 구입하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스마트 름뱅이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되잖아요. 네. 여기 홈페이지스라고 써 있다고 그대로 홈페이지스에서 야 홈페이지스가 뭐냐? 홈페이지가 여러 개래요. 복수라고 이놈들아. 왠지 너무 무식한 것 같아 얘가. 이거 뭐 홈페이지스가 뭐냐고. 장원이 없었으면 난 어찌 될 뻔했냐. 아니 읽으면서 이게 안 들어오나? 역시 우리 SBS. 하여튼 SBS 것들 할 줄 안 돼? 소개해줘요. 뭐야 그거 자, 요겁니다. 여기서 이제 열풍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적외선이랑 자외선인가? 그러니까 신발이 UV. 두 짝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발에다가 여기 양쪽을 딱 넣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다 넣으면 뭐가 그렇지. 이렇게 이제 건조해지면서 냄새 없애고 이렇게. 네. 거기 넣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음. 살균도 되고 냄새도 없어지고. 사무실에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기 슬리퍼로 갈아 신잖아 사무실에서. 그걸 때 이렇게. 근데 내 사무실에서 스레빠로 갈아 신는 건 너무 아저씨 같아. 난 지금도 이렇게 몇 아니 근데 대부분 직장인들 다 직장에서는 슬리퍼 신어요? 그래요? 네. 아니, 직장 그러니까-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아니, 누가 알겠어. 여기 맨날 사장만 해봤. 맨날 사장만 해봤으니 그래. 뭐 고생을 직장인들의 해봤어? 애환을 알아? 이거 왜 쓰나지? 맨날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앉아가지고 커피 갖고 와. 이미 살기 뭐야? 승진하는 줄 알지. 형 이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진짜 화난 것 같아. 자 마지막 광고 갑시다.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입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한 친구 아이스크림 크림. 우리의 소중한 피부를 촉촉함으로 다독여줄 최강 보습력의 아이스크림 크림. 그거 없어? 뭐하냐 딱 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 SBS는 저거.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 아빠가 찾아낸 초저자극 보습의 한글 비율 크림으로 20가지 유해 성분을 완벽하게 차단한 천연 유래 원료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습력은 물론 놀랍도록 적은 끈적임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아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바르기 좋은 크림입니다. 네이버와 쿠팡, EJ몰, 카카오톡 쇼핑에서 아이스크림 크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피부에 촉촉한 친구 아이스크림 크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들도 바릅니다. 우리 애들. 네. 저분이 저쪽 그 지식은 있던 분인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그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다가 그 어느 데보다 괜찮은데 해갖고 여기로 그냥 직장 그만두시고 여기에 올인하신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좋아요. 이거 주변에 쓴 사람들 중에서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고요. 저는 심지어 이거 갖고 댕겨요. 집에 하나 그리고 휴대용으로 하나 갖고 댕깁니다. 가방에 이렇게 넣고 댕겨요. 이렇게 항상. 가방에 넣고 댕기다가 다 씻게 되면 항상 이걸로 손도 이걸로 핸드크림으로 쓸 수 있고 얼굴에도 바를 수 있고 몸에 다 발라도 돼요. 다 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님? 뭐 그 쳐다봤어요. 네. 잘하겠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강성범 씨가 준비한 걸로 가볼까요 그러면?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립적인 분들한테 항상 선거 임박해 오면은 요걸로 많이 낙습니다. 민주당에 범죄자 많다, 전과자 많다로 많이 엮죠. 역시 어김없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올라왔는데요. 총선 출사표 3명 중 1명은 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 하헌형 기자예요.
이름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검색 못하게 하려고. 하헌형 기자가 이 3명 중에 대표인 모양인데요. 음주운전도 범죄 경력 그러니까 마치 뭐 아주 치졸한 범죄들 정말 나쁜 범죄들 손가락질 받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 걸로 보이죠. 근데 내용 시작에서 역시나 나옵니다. 민주당이 전과자가 가장 많다.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등록자가 가장 많으니까요. 전체 등록자가 아니고 지금 계속 등록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 민주당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 전과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요. 민주당 전과자 이게 빨간 줄간 분들을 보면 집회 시위 전과가 굉장히 많아요. 이 비율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정의당은 50%고 뭐 어디는 몇십 프로고 마치 한국당이 가장 비율이 적은 건 마냥. 그러니까 민주당은 근데 34.1%, 한국당은 31.8%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마치 민주당의 전과자가 범죄자가 가장 많은 것 같이 제목에다가 음주운전 등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이고 이 나쁜 놈들 잔뜩 공천하려나 보다 이 생각 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민주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과 비중이 이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 없는 사람 편에서 집회하고 시위하다가 뭐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로 걸린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목 장사하고 민주당은 이 범죄자 집단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써냈습니다. 이런 거 읽고서 주변에서 누가 이거 다 똑같은 놈들이냐 이러면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봤더니 이 하헌형 기자가 이전 정권 때는 너무 얌전한 분이었어요. 지금은 정치부로 옮겼는데 그전에는 부서가 달랐는 모양이죠. 너무 얌전했고 정치에 대한 기사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하나 2014년도인가 12년도인가요? MB가 보이길래 이렇게 봤더니 MBA.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스 MBA는 국가 유일의 가족 기업이고 리더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다. 많이들 등록하셔라 라고 광고성 기사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부로 옮기고 나서 이번 정권 때 써낸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은 아주 뭐 충실합니다. 과도한 재정 퍼주기. 나경원 국민들 사이에서 제2 IMF 위기감이 팽배한다. 나경원 이틀 새 75조 증발한 시총 문정권 리스크에 민낯. 조국 딸 유학 간다며 논문 1저자된 후 스펙 활용에 고려대 합격. 그리고 또 단독 적자 한전 탈원전 안 했으면 4,700억 원 흑자. 국회 방일단 한일 의원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공감.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들만 계속 기사를 써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기레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헌형입니다. 예. 근데 기사 내용 보면 그 소제목으로 정치 불신 혐오 부추길 우려 있다 이런 거예요. 전과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정치 불신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정치 불신이고요.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나쁜 사람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성범 씨 이야기처럼 민주화 운동은 오히려 공로자는 거죠. 그거를 전과가 있다고 해서 너는 전과를 저지른 범죄 경력이 있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게 정치 불신이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 가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써야죠. 분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진짜 우리가 파렴치한 범죄를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 보면 뭐 살인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살인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한 정당 이런 데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소제목으로 뽑은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목에는 그게 없지만 예컨대 소제목은 민주당 115명, 한국당 99명 이런 민주당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뒤에도 가보면 원내 정당에선 민주당이 전과다가 최다다 예.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독재 시대에 독재에 항거하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 거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전과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문제를 삼는 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이분들은 다 예비 후보들이에요. 네.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 지금. 그러네요. 그건 예비 후보자들은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예비 후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예비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사를 쓴 건 잘못된 기사죠. 네, 그 부분 날카로웠습니다.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몰랐어. 너도 몰랐잖아. 이건 뭐 당연히 모르고. 당연한 거 자꾸 물어보고 방송 시간 아깝게
그러니까 당에서 한번 거르는 장치가 있겠죠. 파렴치 맞아요. 이런 아니라면 부분 다 걸르게 돼 있어요. 당연히 거르겠죠. 공천 못 받아요.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네. 경우에도 아, 뭐 그럼요. 한 번이면 모를까 뭐 짧은 네. 시간에 2번 3번 했다면 당에서 걸겠죠. 공천 못 그거는. 받아요. 그거는 절대로. 공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비 후보 가장 많은 민주당 이렇게 다는 그렇게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응. 조금 냄새가 나는 기사였다 이렇게 맞아요. 보십니다. 네.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 광고 하나 마저 땡기고 네. 하나 하고 끝마치도록 합시다. 예. 막간을 이용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 실시간이 7,000명이 넘어가는데 네. 7,200~300명인데 왜 구독자가 안 느는겨? 구독 좀 누릅시다 지금. 2초 기다릴게요. 하나, 둘, 넷. 고맙습니다. 보면서 구독 누를 수가 있나요? 몰라. 그런가요? 가능해요? 가능하군요. 아니, 눌러주십시오. 바보 아니냐? 너 왜 자꾸 시간 아깝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아, 몰라서 물어봤어요. 몰라서. 네 번째 광고.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까지 저널리즘 M과 쭉 함께하고픈 365일 건강 풋케어 만족연구소 수액 배치입니다. 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례 준비에 음식 준비, 손님 상차림에 설거지까지 물론 요즘 남자들도 많이 분담하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고생 많으신 우리 어머님, 장모님, 와이프를 위해 만족연구소 수액 패치를 선물해보세요. 수고 많으셨다는 한마디와 함께 전하는 수액 패치로 최고의 아들, 사위, 남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명절만 지나면 성수기가 된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변이 본업 말고 미르미디어 팟캐에 더욱 전념하실 수 있게 만들어 봅시다. 말 진짜 잘했다. 3+1 증정에 무료 배송까지 알찬 기획 준비되어 있으니 포털에 만족연구소 검색하시거나 www.manjoklab 만족랩.com으로 방문해 주세요. 근데 저는 네. 우리 저널리즘 M 마찬가지고 미르미디어에 광고해 주신 분들 보면 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짜서 주잖아.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동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한테 광고를 해서 광고비도 또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이게 좀 효과를 봐야지 광고 효과를.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게 필요했다. 또 명절 선물들 하시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편들 그리고 우리가 먹어보고 아 좋아 괜찮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동지의 마음으로 네. 기왕 하실 거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만족연구소 수액 패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거든요. 고급스럽게. 자, 주문하셔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광고. 네. 자, 다음 광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직접 재배한 인삼과 주변 농민에게 구매한 인삼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약재나 단맛을 첨가하지 않는 오로지 홍삼으로 만든 100% 홍삼 제품입니다. 홍삼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정성농장을 선택해주세요.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저널리즘 M 광고를 보고 연락을 주시면 특별한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정성농장에서 충남 금산 인삼농장 주변에 더버킷 유니온이라는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홍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료와 맛있는 커피를 착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전 등 주변에 사시거나 바람 쐴 겸 홍삼 제대로 만들 만한 곳인지 보고 싶으신 분들 방문을 적극 환영한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더버킷 유니온을 검색해 주세요. 예. 네. 처음 정성농장. 또 들어오셨네. 아니 저농장 뭐 몇 년 됐어. 아 그래요? EJ 때부터 꾸준히 해주신 분들 잊을만 하면 들어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휴 앞두고 명절 앞두고 항상 또 광고해 주시는 분들인데 예. 음. 마지막 가지산 돼지국밥 지난주 빠졌었는데 네. 맞았죠. 아 강성범이랑 같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네. 안 오니까 빠졌어. 애증의 관계야? 강성범이가 해 그러면. 아니 내가 가져다 주고 내가 소비자니까 나는 뭐 2+1 뭐 저기 사은품 없을 때 주문을 하거든요. 예. 전통의 명가 가지산 돼지국밥입니다. 한 주만 지나면 민족 최대 명절 설입니다. 새해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이벤트 아닐까요? 아도 준비했구나. 가지산 돼지국밥에서 힘차게 진행하고 있는 신년 이벤트 2020년 대박 기원 $3돈짜리 순금 돼지 한 마리. 오. 오야. 나이를 잊게 만들어주는 정록원 천비고 등 저널리즘 M과 함께하는 분들의 상품들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2020년 1월 31일 12시까지입니다. 응모 방법은 주문 시 배송 메시지란에 이벤트 참여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의 응모는 www.한글로 가지산몰.com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0년 2월 6일 목요일 가지산 돼지국밥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도 하시네? 실시간으로 추첨한다고 하네요. 저널리즘 M을 시청하고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 금도 주고 그러니까. 추첨해서 또 청비고 이거 저기. 천비고 굉장히 비싼데. 네. 짜먹는 그거 아니야? 예, 우리한테 광고하는 거 네. 비싼데 좋은 제품인데. 야, 좋아요. 이런 거 콜라보. 아, 광고주들끼리 콜라보. 좋았어.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이야기는 훈훈하게 이제 명절 미치고 하기 때문에 나 이거 딱 보면서 울었어요. 이것이 진정 언론인의 기사구나. 좋은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것이 대기자란 명칭이부터 아깝지 않은 기자의 글이구나. 뭐 저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한겨레 성한용 기자 글인데 성한용 기자도 욕 많이 먹어요. 아, 특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은 아주 싫어해. 예전에 저 아침 방송 진행할 때 게스트로 매주 오셨어요. 아. 그때 느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느낌으로는 참 양반이다. 정말 점잖다. 그리고 점잖은데 빨갛다.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제 개인 감정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쁜 사람 없어요. 야! 포장을 좀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강용석도 그렇게 사람이 좋다더라고. 그래, 성한용 기자가 2020년 1월 12일 정치바 코너에서 기사가 상당히 길어요. 네, 맞아요. 상당히 긴데 상식의 힘 앞에서 무너지는 보수 언론 파워 농객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 날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제가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뭐 옛날 뭐 프랑스 얘기 쭉 하면서 네. 앞에 그냥 뭐 자기 지식 자랑하는 것 같고 뭐 안 봐도 돼요. 아 좋은 기사라면서요. 형님. 아이, 그래. 칭찬하려고 가져오신 거잖아. 너 이거 왜 갖고 왔냐? 아 칭찬할 거야. 아, 아이 그 불안해서 그래요. 전문용어로 니주가 너무 길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뭐 왜 그렇게 썼는지 알겠습니다만 표현을 지자랑은 좀 아니야. 세상이 뭐 혼돈의 시대다 변혁의 시대다 뭐 그때랑 지금은 똑같다 뭐 예시를 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그랬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날이 갈수록 공정성을 잃고 정파성을 심하게 드러내면서 권위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언론뿐만이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언론이 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예, 저는 제대로 된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보수 언론이 훨씬 심합니다. 정파성이. 그리고 자기들은 정파성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정파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종편도 마찬가지고. 조선일보 사시가 불편부당이다. 불편부당 뜻이 뭐야? 어? 부당할 만큼 불편한 거. 에이구 이놈아. 나 시선 피하고 있잖아. 에이구. 형 뭐예요? 어? 불편부당 뭐예요? 시선 피하고 있잖아. 아, 뭐라도 지어가라도 해봐요. 형. 불편부당이 뭐야? 아이씨 얘기 좀 해줘요. 아이고 불편부당. 아이고. 아니 불편부당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편들지 않겠다. 당파성 띄지 않겠다가 불편부당이야. 그런데 조선일보 지금 100주년입니다. 올해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마찬가지야. 신문만 창간한 지 100주년. 맞죠? 교수님? 네. 100주년이야. 90주년이야? 아니 맞습니다. 이 자식이 뭘 가르치려고 그래? 내가 언론학도 출신이야, 자식아. 아 지가 물어봐 놓고 대답했는데 이 자식이 어디 가르치려고 그러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오늘 많이 날카로우시네 우리 형님이. 또담 걸려서 소리 못 지른다며. 담이 낫질 않아. 근데 이 100년 동안 늘 불편부당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늘 한쪽으로 치우친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래 지금 더 심하면 더 심해져요. 지금 보수 언론 더 심한데 그 부분을 일단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1월달 1월 10일치 또 11일치 조선중앙의 기사 제목을 쭉 나열합니다. 제목만 봐도 기가 막혀. 얼만큼 문정권의 독수를 날렸는지 이 제목만 봐도 조선중앙이 똑같이 그걸 공격했습니다. 단 하나도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건 없어요. 중립적인 것도 없어. 융단 폭격을 가했다고 예를 쭉 들었습니다. 예를 쭉 들면서 어떻게 내려왔느냐. 그러면서 이 정도로 두드러 패면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흔들려야 된다. 그게 그렇지. 정상이다. 아 날카로웠어. 왜? 지금까지 늘 그래 왔으니까.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조선 조중동이 힘 합쳐서 때리면 다 사시나무도 흔들리듯이 다 쓰러졌거든요. 정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성환 기자 얘기하는 건 그래요. 지금 봐라. 지금 그러느냐?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면 계속 높게 나온다. 자한당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다. 조중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때렸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이 우리 언론의 몰락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보수 성향 신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문재인 정부를 너무 지나치게 비상식적으로 비판하는 바람에 상식적인 독자들의 외면을 받아서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중도가 봤을 때는 해도 너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영향력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더 공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독자들은 더 줄어들고 신뢰는 더 떨어지는 것이고 영향력은 더 작아지는 것이고 이 맹목적인 반문재인주의에 몰입해서 갈수록 극우화한다. 이게 잘못될 거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유력지들이 이처럼 건의와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이 서글프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정보화 혁명의 역설 때문에 그렇다. 가짜 뉴스가 횡행, 사람들이 확증 편향으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며 선동에 오히려 취약해지는 탈진실 시대에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중동밖에 없었잖아요. 조중동, MBC, KBS 딱 그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뭐 우리 같은 놈들도 있고 계속 떠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증 편향,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조중동이 아무리 선동해도 잘 안 빠져요 거기에. 확증 편향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성한영 기자가 확증 편향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 이게 상식의 끈을 놨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든 혹은 미디어를 수용하는 청취자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들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우리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때 상식의 끈을 놓지 말고 받아들이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언론도 상식적이어야 되고 수용자도 상식적이어야 된다. 근데 저는 결론 부분은 좀 달라요. 상식보다는 저는 어떤 비판적 사고방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맹목적으로 예전처럼 누가 써주면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꼬아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이 가짜 뉴스든 혹은 확증 편향이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어쨌든 분석이나 이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장력이 진짜 무슨 글을 읽는 듯한 느낌. 원래 기자라면 다 이렇게 문장력을 기르는데 초년 기자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제목 섹시하게 뽑는 것부터 배우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호불호가 갈린다는 이야기가 이런 내용 때문일 것 같아요. 여기서 중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손석희 앵커를 언급을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앵커 자리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사주 쪽에서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앵커가 그만뒀다라고 다들 생각을 할 텐데 저도 그랬고 그러면서 약간 아차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과연 그것 때문만이었을까? 그때 약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논조가 아닌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양쪽에서 같이 때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손석희 앵커가 그거에서 약간 회의감을 느끼고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라는 걸 던져줘요. 이거는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믿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언론이냐라고 생각했던 손석희가 약간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왜 저러지? 저런 손가락질 했었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쳐내려고 하는 느낌. 이런 풍조. 이런 게 좀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게 필요하죠. 많이 좀 필요한 거고. 윤지호 처음에 와서 저도 인터뷰 여러 번 하고 이재에서 하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다른 논조로 방송을 했어요. 윤지호 씨에 대해 비판적으로. 난리가 났어. 이동현 꺼져라고 막 난리가 났다고. EJ에서 그랬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 이쪽에서 왼쪽에서 바라보기도 하지만 오른쪽에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처음에 임명했을 때 다들 박수치고 그래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맹목적이면 안 된다. 그랬더니 또 나한테 몰려와서 그 쌍을 퍼봤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휴가 갔을 때 내가 오면 한국에 들어오면서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는 건 옳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밀고 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조국 아니면 안 돼. 이 말을 했다고 또 나한테 다 몰라지랄했잖아. 결론은 뭐야? 내 말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 내 말만 들으면 다 이 판이 해결됩니다.
딴 거 들을 필요 없어. 김호준, 김영민 다 들을 거 없어. 다 내 거만 들으면 정확하단 말이야. 정확한 판단. 야, 내가 불편부당을 몰라가지고 내가 뭐라고 못하겠네. 아, 정말. 내가 볼때 동영이 형 겸손과 인성에 담이 걸린 것 같은데. 결국은 여러분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나야. 내 말만 믿으면 돼요. 내 말만. 다른 거 들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봐. 똥파리 사태 때. 그거 봐. 들어봐요. 그때는 난리 쳤지만 지금 봐. 걔네는 어떻게 됐어요? 뭐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 저를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 지금 10년째야. 10년째 와서 무슨 자한당에 이로움을 주고 민주당에 반대를 하고 혹은 뭐 보수 언론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쟤는 왜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네? 우리 스피커가? 그럼 올라가서 막 쫓도 팬단 말이야. 그건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넓게 너그럽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저한테나 일단 좀 너그러워지세요 두 분 다. 뭐 한마디 실수하면 약다구니같이 달려들어가. 이 안에서 먼저 본인들부터 실천하시라고요. 동생 하나 있는 거에 못 집어 먹어가지고 그냥 어디인지 뭐 하나 너희만 틀리다. 교수님한테 이름 저름 하니까 그러지 마. 싸가지 없이.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거랑은 별개 문제죠 형. 야 근데 네. 조선일보 요즘 한자 안 쓰는 모양이지? 조선일보요? 저번에 기사 갖고 한자 못 뭔지 읽어가지고 네. 요즘 오늘 조선일보 한자 없었던 모양이네. 일부러 없는 것만 골라와요. 많아요 아직도 많아. 참 많은데 이제 검청 이런 건 아니까. 얼마 전에 추까지 공부했어요. 뭐 이상하게 한문 장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사람한테 추미애 장관이라서 이제 추가 이제 하나 일단 오늘 추가됐습니다. 소득이 있었어. 뭐야? 불평부당이 진짜 불평한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 저기요 불평부당이 아니고요. 불편부당이에요 형. 불편. 진짜 형 불편하다. 진짜 우리 불편해 여러 가지로. 일부러 이렇게 연기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정말 연기력 쩐다. 연영과잖아요, 제가. 아 이제 그럼 이제 검청할 때 검 한자를 알아 이제? 검이요? 써보라 그러려고 그러죠. 아니야. 검은 알죠 이제. 보면 무슨 검자인데? 그게요? 검이요? 날카로운 검? 칼검. 칼검. 오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우리가 검사들 보고 막 칼 휘두른다 그래서 칼검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칼검자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제가 자꾸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지식이 없어도 나라 돌아가는 거, 정치 이야기,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이야 이런 지식이야 검사들이 제일 많이 알겠죠. 법전을 딱딱 외웠으니까. 근데 저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좀 기르자. 네? 얘네들은 공부만 잘해가지고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감동하는 공감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사님 딱 그래요. 지혜가 많아요. 지식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사랑합니다. 형 괜찮겠어요? 그런 말 하고도? 형 왜 그런 얘기해요? 그 예를 들면 그 박근혜 때 그 누구야 검사계 우병우 20살 때 맞아. 사시 합격했잖아요. 그럼 그렇지. 뭐 얼마나 공부를 했을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도 엄청 열심히 했을 거고. 그래서 사시 패스하고 사업 연수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공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와서 검사가 엄청 바쁘다고 눈꽃 두 없이. 그러면 일하고 이거 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가꿀 시간이 있었겠냐고. 책 한 권이라도 읽어봤겠냐고. 인문학적 지식이 있겠냐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 이 사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간 게. 뭔 소리야? 내가 봐도 뭔 소리야? 생각이 안 맞아. 내가 뭔데 우병우를 평가해? 아니, 그러니까 평가할 수는 있어요. 우병우 씨가 지금 이제 이 작가가 얘기했던 것은 일반적인 경험을 안 하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되고 검사만 계속 했잖아요. 인정받고 대우받고 권력의 손을 잡고 권력을 갖고 있고 남을 판단하고 그렇지. 남에게 죄를 묻고 남에게 막 형벌을 때리고 이런 입장에만 있어봤어요. 본인이 안 돼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 범죄를 했으며 그 사람에게 정말 정상을 참작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못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그분이 강성모 씨처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면
사람을 볼 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자기 권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뭔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게 공정한 판단이라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희 집사람 저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지금 구할 줄 없거든. 그걸로 안 덮일 것 같은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뻐요. 이쁘고 애들 잘 키우고 우리 집사람 참 사랑한다는 거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사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자, 예. 음. 오늘 끝냅시다 이걸로. 네. 끝내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죠. 명절 전에. 명절 네. 전에. 그렇죠? 금요일부터 연휴니까 저희는 목요일 딱 밤에 하고. 하고. 목요일 밤에 해야죠. 예. 어디 고향 가십니까? 간단해. 가긴 가죠. 근데 어, 물론 금요일날 가진 않아요. 어디세요? 미국 아닙니까 고향이? 아니, 야 검은 머리 외국인 여기 있었네. 그 제주 워싱턴대 가시는 저 인터넷에 보면 네이버에 제 관련 검색어 먼저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게 네. 관련 검색어예요. 보수나 이제 이제 극우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방송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저거 분명히 어디 출신인 것 같은데 분명히 호남일 거야. 막 그런 거예요. 음. 근데 막 제가 이제 안 써놨거든 네이버에 네. 공격할까봐. 이거 난 되게 웃기더라고요. 요즘 뭐 전라도 출신이면은 사투리 고치려고들 많이 노력하고 이러는 거 이렇게 돼 가면 안 돼요. 그럼요. 네. 경상도 사람들은 솔직히 그냥 편하게 방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피해 의식이 아직도 있다는 게 그러면 안 이게 되죠. 지금은 굉장히 옅어졌습니다만. 찾아봤어요. 암시장은 지금 네이버에서 나를 찾았어요. 암시장원이 아니고 제가 이 방송에 암적인 존재긴 합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암시장원이라고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교수님. 예? 이게 뭐 김영삼 정부 때까지 김대중 정부 때도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경상도 사투리는 프리미엄 붙여줬어요. 그리고 진짜로 여기 뭐 롯데 호텔이나 뭐 1급 호텔 가봐요. 거기 새벽에 가면 7, 80대 할아버지 있잖아요. 다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 분들 괜히 혹시 내가 사회에서 차별을 받을까봐 뭐 사투리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감정 뭐 지역 싸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아니에요. 지역 차별이었어요. 일방적으로 한쪽을 두들 패는 그런 거였단 말이야. 이 정때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우리가 네. 영남이 정권을 계속해서 잡아가면서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건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뭐 출신 성분이 때문에 약간 나중에 뭐 애로사항 한계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평가 자체가 좀 없었으면 하는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그래요.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들이 이제 나같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도 얼마나 훌륭해. 일본 사람이 아니면 되잖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MC장 보고 뭐 느낀 거 있어요? 네? 나를 검색하고 아니 그냥 사진이 이상해요? 아니 잘 나오고 지진이 닮았어. 지진이 사진은. 왜 원래 지진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왜 건드려가지고 말이야. 왜 그거 모습으로 만드냐고. 아 정말. 오늘 집에 가셔서 벌써 쏘시잖아. 지진 예. 얘기 듣고 슈퍼챗 쏘시고 이러잖아. 죄송해요. 그러지 마세요. 교수님 버릇 나빠집니다 진짜. 이번 주 올리는 제목은 꼰대 확정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자, 지진이 닮은 최진봉 교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